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전국이 정말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적부심에 대한 요청을 했었을 때 거의 뭐 100명 가운데 100명이 저거 무의미한 짓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언론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었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의 지부장판사가 적부심 판결을 갖다가 했죠. 사실상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애당초 일단 이거 자체가 무의미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측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구속이 결정된 사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구속이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구속이 되면 당연히 법적인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누가 뭐 내 구속에 대해 가지고 사실 법원이 그거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 담당을 하는 그 판사가 구속시킬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 적부심 판결 같은 경우는 또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그러면 A라고 결정을 내렸어. A, B 중에 A가 맞다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법원이 나서 가지고 야 A가 아니라 B였어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법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적부심 뭐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통일성이 법원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뭐 사실상 A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B라고 해가지고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1심, 2심, 3심 이런 개념도 아니고 놀랍게도 그런데 중앙지법의 지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법치를 사실상 지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었던 불법적인 영장, 체포영장이 됐거나 압수영장이 됐거나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됐거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이거는 무효가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 너무나 힘든 결정을 이번에 지 부장판사가 내린 겁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감격을 받았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판사들이 넘쳐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나 힘든 시기에도 자기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님들도 계시는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이번에 해낸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여파가 헌재도 마찬가지로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정현실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별명이 산신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만큼이나 원리 원칙주의자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겠죠. 눈에 띄는 게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 같은 경우는 정현실 재판관의 아들 결혼식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해요. 지난주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도 해석이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봐봐라 뭐 정현실 재판관이 이상한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리겠냐 아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금요일 날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선고를 갖다가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을 갖다가 연다? 정말로 만약에 정영식이 예상치 못한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들 결혼식도 늦췄겠지. 그런데 이거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결과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봐봐라. 정영식 재판관이 소신이 있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 아들 결혼식도 미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냐. 이번 지금 재판에서 정현실 재판관이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이라고 하는 그 소신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다. 양측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정현실 재판관과 오랜 기간 동안 알았던 그 친구분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정현실 재판관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렇게 막 툭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탄핵 심판에서도 그냥 뭐 우리가 예상이 되는 대로 그냥 안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지 역사에 그냥 자기가 희한하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뭐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서 그래서 결혼식이 어떻다라는 등 무슨 뭐 어렸을 때 뭐 어떻다라는 등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불필요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 공수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수사를 해왔고
것이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영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던 것이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구속기간을 갖다가 나눠 가졌던 것이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론이 이루어져 왔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려고 하고 평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수사 자체가 지금 불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뿌리가 그냥 지금 썩은 수준이 아니라 뿌리가 그냥 찢겨 나간 겁니다. 이재명이 찢는 것 마냥 그냥 뿌리가 지금 찢겨져 나간 거예요. 뿌리가 지금 다 찢겨져 나가고 나무의 통 자체가 찢겨져 나갔는데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가지는 그냥 다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의 지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무 자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그 나무 자체가 뿌리째로 지금 뽑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가 어떻다라는 등 나뭇잎이 어떻다라는 등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공처의 수사도 불법인 것이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도 불법이었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구속영장도 불법이었던 것이고 검찰이 구속기간에 나눠 가졌던 것도 불법인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고 활용정첩으로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상 불법에 기초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헌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은 가히 진짜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도대체 헌재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왔냐?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공수처로 시작하고 공수처로 끝났는데 공수처의 수사를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헌재는 그럼 지금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현식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켜달라. 일반 국민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장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고. 근데 이거 자체를 말도 안 되는 논리,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를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어라고 하는 대도 안 되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강행하실 겁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불법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확보가 된 증거와 증언, 곽종근의 증언이 됐거나 홍장원의 증언이 됐거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헌재가 그러면 과연 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헌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역사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남겨서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현식 재판관이 해야 되는 유일한 결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런 식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형사소송과 재판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재법에 따라 법대로 법에 따라서 형사 재판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따른다라고 하는 헌재법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헌재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정현식 재판관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조건 우호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맞게끔 변론 재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고요.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변론 재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유일한 지금 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 형사재판도 그렇고 헌법 지금 재판소도 변론을 제기하게 된다면 변론 날짜도 다시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증거 같은 것도 증언 같은 것도 다시 다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아니 공수처가 확보했던 증거와 증언은 다 불법이니까 오염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오염돼 있지 않은 거는 뭐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도 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변론이 다시 열린다라고 해도 변론이 시작되는 날짜는 최소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에서 2달은 더 걸릴 겁니다. 문제가 뭐겠어요? 한 달 반에서 2달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누가 나가리가 됩니까? 이미성과 그 다음에 문영배가 나가리가 되잖아요. 그럼 2명이 또 비잖아요. 6명 가지고 탄핵 심판할 수도 없죠. 다시 재판관 뽑아야 되겠죠. 이것도 또 일이 꼬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지금 일이 꼬일 수밖에. 근데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헌재가 자초한 일이에요. 무조건 문영배랑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입각해가지고 절차를 싹 다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더 이상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만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상 존재 하나만한 그런 기관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이라도 정말 역사에 옳은 일 하나는 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다시 바꿨다라고 하는 그 결정 하나만큼은 정현식 재판관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현식 재판관이 그런 식의 의견을 낸다면 충분히 헌재의 변론이 재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이름을 그렇게 남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